또만 한번 여쭤볼까요? 1965년입니다. 예. 기존에 확인했던 주거지나 등록기준지 등의 변동은 네. 없으시죠? 예. 피고인 일단 이제 선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좀 선고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서 잠시 앉아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각 제명별로 공소 사실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요 사건 선고에 앞서서 요 사건은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계를 해서 재판 진행했고요. 요 선고 관련해서는 실시간 중계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 허가해서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고 있는 점 먼저 고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 선관위를 장악한 후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내세워 법률상 근거 없이 선관위에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꽃 사무실 등을 장악하는 한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 단수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윤석열, 김용현 등은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사전에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피고인에게 국회, 선관위, 민주당 당사, 언론사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별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한덕수와 조태열에게도 각 해당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각각 건네주는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윤석열, 김용현은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22시 16분경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자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 사본을 나눠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후 대접견실에서 나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후 김용현은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포고령을 계엄 사령관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발령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박안수는 23시 23분경 포고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22시 27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22시 27분경부터 다음날 04시 26분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할 때까지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관위의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선거위원회, 선거연수원,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을 장악하며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구실로 내세워 법률상 근거 없이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 및 단전 단수 조치를 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언론 출판 자유 등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군 방첩 사령부 등 무장 군인 1,600여 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관위,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에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윤석열로부터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김용현을 통하여 국회, 민주당사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아 이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기로 마음먹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주변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가 배치되어 국회를 통제하고 포고령이 공포된 상황에서 23시 34분경 서울정부청사 12층에 있는 본인의 집무실에서 경찰청장이 조지호와 통화한 이후 계속하여 23시 37분경 소방청 상황 판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소방청장 허석권에게 전화하여
특별한 사건 사고에 소방이 출동한 것이 있는지,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묻고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 뉴스공장에 24시에 경찰이 투입된다.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윤석열로부터 받은 국회 등 주요 기관 시간대별 봉사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하면서 소방청으로 하여금 경찰과 협력하여 특정 언론사 건물 5곳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내란 행위에 대한 주요 임무를 종사하였다. 이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에 대한 주장을 먼저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비상계엄 및 내란 행위에 대한 상세한 기재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며, 여러 관계자들의 행위를 연결하여 기재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구속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이외에 사건의 배경, 전제 사실, 공모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부분은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내란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집합범인 내란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행위만을 단일 범죄나 사건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우두머리 및 여러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행위를 기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적용 법조 및 죄명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에 대해서만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장 기재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고 심증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내란 주요